왜 그들은 850만 원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깔 수밖에 없었는지. CLS 400D 포매틱 차량, 디젤 차량을 1년에 3만 킬로씩 15만 킬로 60개월을 타신 거예요. 약정을 한 대로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딱 맞게 전체적으로도 다 깔끔하고 만기가 돼가지고 반납을 시켰는데 실제로 차량 검수를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청구가 850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. 왜? 왜 그래야 되느냐. 저한테 화내실 건 아니었는데 막 열을 내시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.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. 왜 그들은 850만 원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깔 수밖에 없었는지.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스 반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리스 중고차의 유통의 구조가 그렇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고객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. 고객은 잘 사용하셨어요. 외관도 너무 깔끔했고 매번 벤츠의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잘 받았고 사고도 없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생활기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왜 약정에 의하면 반납을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반납을 받아줬어야 됐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850만 원을 감가를 시키고 내가 왜 그 돈을 내야 되느냐.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게 아니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. 같이 그러면 센터를 가보자. 감정평가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같이 센터에 들어가서 본인이 다니던 센터에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보자. 원상복구 비용으로 외관에 요만한 스크래치, 요만한 덴트 자국 이런 거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깎고요. 15만 킬로 탄 디젤 차량이라고 누유가 있다고 해서 300여만 원 정도 깎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디젤 차량은 소음이 있고 진동이 있는데 엔진 마운트 부분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한 250만 원, 한 850만 원 정도를 견적을 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거죠. 그런데 정식 센터에 있는 정식 수리하시는 어드바이저들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외관이나 이런 데 생활 기스 있으니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저거를 잡아야 되겠다, 저거를 감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 기준을 내릴 수 없고요.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오래 타게 되면 누유가 비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유를 보정을 해야 되고 누유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당연히 15만 킬로 탄 차가 이 정도는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정도면 그냥 타실 수 있습니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갈지 않아도 됩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. 결국은 그러니 리스사에서 반납을 할 때 요구를 했던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사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거를 가지고 850만 원을 깐다고 하니 이분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분이 다 찾아봤어요. 정확하게 반납을 할 때에는 어떻게 감가가 되는지 본인이 볼 때도 너무 애매하더라 이거죠.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고나 교환이 있으면 그런 부위에 대해서 5%든 3%든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유가 됐거나 원상 복구를 해야 되거나 진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거든요. 리스사의 감정평가사가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서 평가를 딱 때리는 순간 그 부분은 걔들의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실제로 850을 견적을 했고 둘 중에 하나예요. 만기기 때문에 본인이 인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돈을 내고 반납을 하시거나.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.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반납을 했으면 최소한의 감가만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줬어야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시세에 맞게 15만 킬로를 뛴 CLS 400D 차량 같은 경우 당연하게 정상 주행거리 범위를 넘어섰으니까
반납을 그대로 받았을 때에는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. NH농협캐피탈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만기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또 중고차 업체에게 입찰을 시키게 되고, 그 입찰을 할 때 중고차 업체들은 그 입찰 가격으로 가게 되는데, 그게 중고차 시세보다 낮으면 모르겠지만 높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리스사는 그때까지 이자 받았죠, 페널티 다 받았죠. 이렇기 때문에 받을 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차량만 업체에 넘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, 그 리스 차를 받은 중고차 업체에서 시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금액을 더 감가해서 고객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아내야 본인들의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, 그러한 구조상으로 페널티를 억지 감가를 시킨 거고요. 주행거리가 많은 차, 인기가 없는 차, 회전이 잘 안 되는 차, 사고가 있는 차, 외관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차, 이런 차들을 가지고 보통들은 억지 감가가 들어가게 되고요. 필요 이상의 감가,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감가가 들어가게 되고,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도 만연하냐면, 제가 여기 업체 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네, 헤이 딜러에서도 일부 딜러들은 소위 말하는 진단기 가지고 다니고, 그 자리에서 진단 코드 띄워서 수백만 원씩 이렇게 감가시키는 거, 이런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. 왜? 원래 놓은 견적보다 훨씬 더 낮게 해야 본인들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.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적어요. 인수를 할 수 있는 돈은 없지, 만기는 가까워졌지. 그렇게 되니까 리스사에서는 만기에 정산을 안 해주면 날짜 기준으로, 일수 기준으로 페널티를 계속 물리거든요. 이렇게 최고 금리를 적용해서.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해란 말이에요. 그런 것을 악용해서 바로 이런 사태. 누가 보더라도 다 지켜졌지만 실제 반납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감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고객의 입장에서도 만기가 돼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을 때, 본인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을 때 결정할 것이 아니라, 만기가 오기 전에 2, 3개월 전에 이 차량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잘 정리를 할 것인가, 반납을 했었을 때와 그리고 중고차로 정리를 했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, 딜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. 감정평가를 할 때 무작정 감가를 해서 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.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. 미리미리 만기 2, 3개월 전에 중도에 해지해서 정리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차는 어떻습니까? 정리를 할 때 잘 정리될 수 있는 차량이고 조건이고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? 그렇지 못하십니까? 저희 시유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유카TV 정준환이었습니다.